결론적으로 얘기해서 결론적으로 상보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사회라는 것은 개인 없이는 성립 가능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윤리적 관점을 제시하는 쪽에서도 개인의 윤리적 부분, 즉 개인이 의식을 개선하고 개인이 양심의 문제, 도덕성의 문제를 통해서 뭔가 개선되는 것 없이 구조만 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둘의 관계는 상보적이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어떤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둘 다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다시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요. 개인의 도덕성 함양과 더불어 우리가 예전에 전통적인 사회에서 관심을 갖지 않던 사회의 구조의 문제, 제도의 개선의 문제, 이러한 것들을 관심 가져보자라는 겁니다. 자, 이게 출제 포인트인데요. 예를 들어서 시험 문제에 개인의 문제는 완전 무시하고 사회 구조와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만 해결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고요. 자, 그래서 학교 폭력의 문제 아까 예를 들었으니까 또 보도록 하죠. 학교 폭력의 문제를 개인 윤리를 호소함으로써 아까처럼 어떤 캠페인이나 양심의 문제, 도덕성의 문제, 개인으로 접근을 해서 풀려고 노력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제도와 구조의 문제가 학교 폭력을 만든다라고 접근할 수도 있겠죠. 이게 학교 폭력이라는 게 어떤 구조와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라고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 폭력은요, 바로 양극화 문제와 비례합니다. 즉 양극화 현상이 크면 클수록 그 사회에서는 학교 폭력이 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양극화 현상은 뭐죠? 경제 구조의 문제입니다. 그 나라가 뭐 OECD 회원국 중에서 얼마만큼의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 나라인가가 상관이 없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양극화가 크면 클수록 학교 폭력이 크고요. 비례합니다. 그리고 그 학교 폭력은 사회의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폭력과 비례하고 일맥상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폭력은 개인 윤리의 호소함으로써만 해결할 수 없다라고 보는 쪽이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결합니까? 예를 들어서 양극화의 경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구조를 개선해주고 그것을 통해서 학교 폭력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식, 이러한 것이겠죠. 그런데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러한 문제들을 풀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결론적으로는 둘 다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윤리와 사회윤리라는 게 함께 가야 되는데요. 그 관계성을 놓치지 마십시오.